안녕하십니까 정원톡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제 주말에는 육아 때문에 시간이 안 나고 원래 제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여러분과 만나는데요. 어제는 좀 출근 전에도 그렇고 퇴근 후에도 시간이 잘 안 났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운데 이 실시간 방송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3온 버전 보시고 또 새롭게 구독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유미유미님, 수국님, 많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홍보해 주셔서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 성원과 사랑, 응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정어톡, 이 실시간 소통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녹화로나마 VOD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박수 칠 일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이 봉준호 감독, 기생충, 이 영화 기생충이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72회 칸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CG가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요. 어제 인천광통에서 입국을 했는데 거의 뭐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취재진과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죠.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뒤에 그냥 쭉 지나가는데 병풍처럼 아무런 관심을 못 받고, 물론 스튜어트를 보러 온 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굉장히 저는 느낌이 새로웠어요. 할리우드 배우가 뒤에서 오는데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우리 배우한테 집중되는 관심 너무나 멋졌습니다. 한국영화 100주년에 큰 선물이 됐다는 봉준호 감독의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한국영화 이 역사상 아마 이 역사 페이지에 일면을 장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칸 영화제가 그만큼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3대 국제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와 비교해보면 이 칸 영화제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송강호 배우와 봉준호 감독의 20년의 그 인연, 이제야 큰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사람의 이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괴물, 이 계속 이어지는 그 인연을 통해서 기생충까지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 주고 계신데요. 오늘 언론 시사를 하고 목요일, 내일 모레 국민들, 일반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관객들을 만날 예정인데, 어제 밤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예매율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손익 분기점이 3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볍게 뛰어넘을 것 같고, 이미 192개국에 이 기생충 영화가 판매가 됐어요. 판권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판매가 됐기 때문에 손익 분기점 지금 370만 명인데 그거보단 좀 낮춰져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 봉준호 감독의 이번 영화 작업을 통해서 여러 그 내용에 대해 가진 자와 가난한 자, 빈자와 부자 그 가족들을 통해서 본 블랙 코미디, 사회적인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서 사회를 본 그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번 영화 작업을 하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주 52시간을 지켰다는 것 자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현장, 촬영 현장이 그동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기도 했고, 영화 촬영 현장, 드라마 촬영 현장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표준계약서를 쓰고 그거에 따라서 주 52시간을 지켜서 우리 노동자들, 영화 노동자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생충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게 많이 퍼져서 우리 영화계의 힘든 노동 현실, 이게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강호 씨도 밥대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좋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봉준호 감독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였잖아요. 블랙리스트 참, 그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우리 문학의 인사들의 이 창조성과 자율성을 짓밟는 그런 하나의 족쇄가 됐던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게 블랙리스트로 꼽혀서 뭐 이 간접적, 직접적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을 봉준호 감독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칸 영화제 이 최고 영예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 정말 대단하다, 고생했다,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저도 좀 보러 가야 되는데 애가 맨날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땠는지 관람평도 좀 남겨주세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논평을 안 냈어요. 당연히 이거는 뭐 이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말 큰 경사인데 논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한국당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 기생충 수상에 대한 그 축하한다는 얘기는 정말 짧고 뒤에 무슨 얘기냐? 뭐 알랭들롱 얘기 나오고 뭐 영화 얘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리플리 증후군, 자신이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랭들롱 영화에 거기 나온 주인공 리플리 때문에 나온 그런 신조였는데요.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 빗대가지고 아니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봉준호 감독 축하 메시지 뒤에 나오는 쭉 이어지는 그 연상법이라 할까요? 그 단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억지로, 그러니까 뭐든지 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맞추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100년을 맞은 이 쾌거, 여기에 대해 축하하고 온전히 집중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한국당의 모습, 국민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지를 할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할 건 축하하고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꼬아서 비판한다? 비약을 해서 비판한다? 이게 맞지가 않고요. 황교안 대표도 어제 민생 투어 장애 투쟁을 마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경제 투쟁을 또 하겠다고 해요. 정책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 뭘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까? 경쟁을 정말 해야죠. 정책 경쟁을 하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국민께 보여주면서 국민 여러분 어떤 법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선택하신 법안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겠습니다. 왜냐?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가 있는 국민들의 머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투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야가 국회에서 상생할 건 상생하고 협력하면 협력하고 협치할 건 협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에 있을, 그러니까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 내용입니다. 네, 투쟁을 하고 뭐 좌파 경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은 아직까지 심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강릉 산불 피해 문제,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장외투쟁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국회 와서 논의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의 입장, 한국당의 입장, 민주평화당의 입장, 바른미래당의 입장, 정의당의 입장 다 내놓고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고 그게 첫걸음인데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혈세를 통해서 월급을 줘야 돼? 1,000만 원 넘는 돈을 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답답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좀 일 좀 해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밖에 나와서 법안 처리나 민생 부분들 하나도 논의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 그 부분들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도 장외투쟁했죠. 근데 한국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국회에 들어오라. 그 바뀐 부분인데 당시 민주당에서 장외투쟁할 때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명분이 좀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의 이 실정 드러나 있는, 그러면 세월호 참사 관련된 정부의 대응 부분이랄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실정 부분들, 국정농단 사건들 이런 것에 따라서 민주당이 장외투쟁하고 국민들께서 호응을 해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여러분들의 호응 여부인데 이번 한국당 장외투쟁은 국민들의 호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극우 보수한테 뭐 박수는 받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들어보면 수도권에 있는 그 민심들 싸늘합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역 민심들은 한국당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도권 민심, 특히 수도권 민심 민감하잖아요. 제발 일 좀 해라 이겁니다. 여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일 좀 해서 민생, 경제 좀 살려달라. 아니 좌파 경제 비판하고 정책 실정을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 게 아니라 들어와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경제정책 하겠다는 것, 당정협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 그걸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자체를 국민들이 지금 보고 싶은, 알고 싶은, 또 같이 논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국회 상황,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칸 영화제 한국영화 100주년 쾌거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에 대해서 정말로 의례적인 축하 메시지, 그 뒤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길게 얘기하고 있는 한국당,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출근 전에 제가 또 열변을 토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오톡 방송 매일매일 하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나야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좀 많이 좀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정오톡과 함께하는 착한 방송, 뭐 여기저기 독설과 이 뭐 센 그런 방송들이 많죠. 하지만 정오톡, 박정호 기자의 박정호 TV 정오톡은 착한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네, 815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던데요. 아직 한 180여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통해서 정오톡이 생각했던 처음에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했던 그 방송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공기가 아직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도 좀 보시면서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 그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셨는데 어제 비가 내리면서 공기 좋으니까 청명하니까요. 한번 심호흡도 크게 해주시면서 하늘도 바라봐 주시고 쳐다봐 주시고 그렇게 여유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화이팅! 저는 참 이거 홍보 말씀 드려야죠. 이따 오후 2시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2로 오마이뉴스 TV 생중계로 생방송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